주말 비가 내리고 난 뒤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부울경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는데 실제 얼마나 시행됐는지 둘러봤습니다.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기준을 기존 28도에서 25도로 낮춰 어업인들이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비가 내리고 난 뒤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당분간 부울경 지역의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등 여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안수민 기자입니다. 수영복 차림의 피서객들이 태양이 내리쬐는 백사장 위를 거닙니다. 일부는 바다에 뛰어들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힙니다. 모자나 양산으로 햇빛을 가리는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너무 더워요. 외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름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10일 낮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등의 최고 기온은 30도를 넘겼습니다. 기장군과 해운대구, 부산진구 등도 30도에 육박하는 기온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남 김해와 창녕 지역은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 들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평년보다 높은 기온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이 같은 더위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으며 부산, 울산, 경상남도 대부분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곳이 많아 덥겠습니다. 앞으로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겠으니 최신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기상청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노약자와 만성질환자 등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건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부산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실제 얼마나 시행됐는지 짚어보는 기획보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도심 하천 관련 대책을 김한식 기자가 점검해봤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하천 일대에서 수색 작업을 벌입니다. 지난해 9월 20일 부산 온천천 실종자 수색 현장입니다. 이보다 앞선 7월에는 사상구 학장천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집중호우로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사고로 이어진 겁니다. 지난해에만 도심하천에서 2명이 목숨을 잃은 부산. 시민들은 사고 이후 도심하천의 위험성은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지만 정확한 대처법은 잘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되도록이면은 가까이 안 가려고 하고 있어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차단기가 내려갔을 때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아세요, 혹시?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천 수위가 낮다 하더라도 집중호우가 쏟아질 경우 순식간에 수위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하천 바닥이 보일 정도로 수량이 적습니다. 하지만 비만 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실제 지난해 9월 20일 온천천 실종사고 발생 전 하천 수위입니다. 산책로에 물이 차기 시작한 뒤 불과 18분 만에 수위가 2m까지 올라갑니다. 잠깐의 방심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발목 정도 물살만 돼도 장마철에는 이게 물살이 되게 세서 떠내려 가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하류로 특히나 떠내려 간다든가 물살이 너무 세서 익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하천으로 가시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
이미 급류가 생겼다면 이제 119에 신고를 하시고 고지대로 일단 빠르게 대피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고 이후 부산시는 제각각이었던 하천 통제 기준을 호우경보 발령 또는 노면 수위 15cm로 통일했습니다. 또한 비상용 차단시설과 대피시설도 늘렸습니다. 전 산천류 진출입 차단시설을 기존에 170개에서 290개 정도로 확충을 했고요. 인명구조함을 117개 정도 설치를 했고 안내 표지판을 400여 개 신규로 설치하는 등. 하지만 부산 지역 전체 50개 하천 507개 출입로 가운데 차단시설이 설치된 곳은 289곳에 불과합니다. 200여 군데는 여전히 차단시설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장마철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 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올해 여름 바다 수온이 평년 대비 1도가량 높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해양수산부가 고수온과 적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수부는 올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령 기준을 기존 28도에서 25도로 낮추고 보험금 수령액이 재난지원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올해 바다 수온이 평년보다 1도 정도 높을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고수온 족조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고수온 예비특보 발표 기준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업인들이 양식장과 장비를 점검하는 등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지자체와 협력해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도 이루어집니다. 올해 정어리 자원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정어리 자원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월에서 4월까지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서 수산과학 조사선을 이용해 융합 탐지 기술의 과학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신호 분석을 통해 식별된 정어리 어군의 평균 밀도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4월, 5월 진행한 정치망 조사에서도 연안에서는 경남 지역 일부 정치망에서 정어리가 어획됐지만 통영 정치망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어획 비율이 4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해운대구청 대회의실에서 제5회 해운대 구민 헌혈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봉균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장과 대한적십자봉사회 회원 등 70여 명이 참석해 헌혈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이와 함께 헌혈을 200회 이상 참여한 헌혈자 등 헌혈 홍보와 행사에 적극 참여해온 관계기관에 대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습니다. 해운대구는 구민 헌혈의 날을 기념하고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해 10일부터 16일까지를 구민 헌혈 주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헌혈은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이 일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자는 뜻에서 헌혈의 날을 제정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헌혈에 함께하고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이 스스로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가 출범했습니다.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를 찾아 신고하는 학교 앞 안전 지킴입니다. 부산시는 그동안 시내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희망자를 모집해 총 39개 초등학교에서 208명의 학생을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로 선정했습니다. 208명의 어린이 안전 히어로즈는 앞으로 2년간 통학로와 놀이시설 등 학교 주변 위험 요인을 찾아 신고하는 안전 신고 활동 등 교통 안전 문화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사흘간 백스코에서 열린 제18회 부산 콘텐츠 마켓의 거래 실적이 개최 이래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올해 거래 실적이 지난해 대비 5,409만 달러 증가한 총 약 3,024억 원, 2억 2,158만 달러의 거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시간입니다.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고시촌.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폐지로, 노량진은 공무원 열풍이 꺾이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대안은 무엇일까요? HCN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노량진 고시촌의 현 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한때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죠.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된 건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각종 임용시험 학원이 노량진으로 옮겨왔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험문이 좁아질수록 공시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된 노량진에서 공시생이 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노량진 인근에 거주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도 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강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받치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시원을 비롯한 일대 상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반토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 걸로 하고 좀 가게 내놨어요. 지금 여기 2층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고.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노량진 고시촌은 향후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현재 총 8개 구역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전체 9천여 세대 뉴타운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옛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역 등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수변 복합 거점을 구상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량진 고시촌 상권은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 문화, 업무시설에 둘러싸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거단지들이 전부 다 조금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상권 수요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도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명성을 잃은 노량진 고시촌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움직임이 노량진에 새숨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인증서를 위조해 선박 탐조 등을 납품한 부산의 한 업체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인증서를 위조해 선박 탐조 등을 납품해온 부산 A사 대표 B씨를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부산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 대표 B씨는 일반인들이 외국 선급협회 인증서의 진위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 점을 노리고 23억 원 상당의 미인증 탐조 등을 납품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두 번째 열리는 초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의 원서 접수가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원서 접수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입니다. 현장 접수는 경남도 교육청 본청 2층 강당과 진주 통영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는 마감 기한이 하루 빠른 20일 오후 6시까지이며 나흘간 나이스 검정고시 서비스 누리집에서 하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창원에서만 운영하던 고사장이 진주까지 확대됐습니다. 이번 검정고시는 8월 8일 열리며 합격자는 8월 30일 오전 10시 경남도 교육청 누리집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부산시민공원과 북항친수공원, 금정체육공원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됐습니다. 부산시설공단은 응급환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야외공원 3곳에 자동 심장충격기를 비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온과 항습, 방수 기능이 탑재된 실외 보관함을 함께 설치해 유지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했다고 전했습니다. 공단은 현장 만족도를 조사해 야외 보급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